안녕하세요. HP 아루바의 정수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6GHz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GHz 대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존에는 무선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2.4GHz 또는 5GHz, 보통 이제 우리가 듀얼 밴드라고 표현을 하죠. 이 두 가지 대역폭만 가지고 무선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이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완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GHz의 기본적인 주파수 형태만 봐도 2.4GHz는 비중첩 채널이 1번, 7번, 13번, 3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5GHz는 많았지만 실제 DFS 채널은 레이더 같은 기상 안테나든지 그런 이게 감지가 되면 서비스 하던 채널을 옮겨야 돼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죠. 서비스 순단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DFS 채널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GHz 주파수 대역에서 DFS 채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 가용 채널을 보면 앞에 4개, 뒤에 5개 정도의 채널만 사용할 수 있었죠. 근데 채널은 하나에 20MHz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20MHz로 쓰면 서비스 속도가 너무 느려서 2개 묶어서 40MHz 혹은 4개 묶어서 80MHz 단위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5기가에서도 80MHz로 주파수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앞에 1개, 뒤에 1개만 쓸 수 있는 단 2개뿐이 없는 무선랜 주파수 대역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GHz 대역에서 어느 정도의 대역폭을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조사해 봤을 때 저희 아루바 센터에 실제 가입되어 있는 고객사 기준으로 보면 20MHz는 40%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고 40MHz는 51% 고객들, 80MHz는 9%의 고객들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었음에도 가장 속도를 빠르게 쓸 수 있는 80MHz에서도 단 9%만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도 서비스를 좀 원활하기 위해서 고객분들은 40MHz나 심지어 속도가 낮은 20MHz 단위에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객분들만의 무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KT, SK, LG U+ 같은 서비스 사업자들도 자기네들 무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공공 와이파이가 서비스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옆 회사에서도 무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5GHz는 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 구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도저히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연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폭주하고 포화되어 있는 상태의 기존 2.4GHz, 5GHz를 버려버리고 실제 잘 안 쓰고 있는 6GHz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 대역, 다시 말해서 특정한 사용자가 등록해서 쓸 수 있는 대역이 아니라 아무나 쓸 수 있는 대역으로 추가했어요. 그래서 6GHz 대역에서는 실제 대역폭이, 주파수 대역폭이 1200MHz의 대역폭을 쓸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20MHz로 분할했었을 때는 서비스 가용 채널이 59개가 되는 거고, 40MHz 단위로 구분했었으면 29개,
80MHz로 구분하면 14개, 360MHz로 구분하면 7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6GHz 대역에는 DFS 채널, 다시 말해서 다른 주파수 안테나 대역이 감지가 되면 무조건 서비스 채널을 바꿔야 되는 서비스 순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DFS 채널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80MHz 14개나 160MHz 7개 채널을 다 순수하게 무선랜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AP에서 지원한 6GHz 지원한다고 해도 단말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하지만 이미 22년도부터 윈도우 10, 11 고사양 노트북이나 아니면 우리 삼성전자의 S22 울트라 모델부터 기본적으로 6GHz 모델을 6GHz의 무선랜을 지원하는 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저변화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GHz에서는 기존의 혼잡한 대역을 벗어나서 아무도 안 쓰고 있는 진짜 미지의 대륙 같은 아주 클린한 6GHz 대역폭을 쓸 수 있고, 그럼으로써 기존 2.4G나 5G보다 보다 안정적이고 고성능의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 6GHz 대역은 각 나라의 전파법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한국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 되고, 미국도 미국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 되고, 유럽도 EU 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보시는 거는 전 세계 와이파이 6 인증 현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인증이 완료된 거고, 그렇게 이제 연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2023년도 자료 기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미국 다음으로 빠르게 이미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이미 완료됐고, 아직 안 돼 있는 나라들도 조금 있습니다. 자, 6GHz를 얘기를 하려면 우선 세 가지 새로운 디바이스 타입이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존에는 그냥 실내용 단말기, 실내용 AP, 5개용 AP, 그냥 모바일 디바이스 그 정도만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LPI, SP, VAP라는 단말기 타입으로 정의가 되고, 이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자체도 틀려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로우 파워 인도어라는 LPI 단말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LPI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LPI는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 기존의 실내 전용 단말기다, 실내 전용 AP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파워 디바이스는 5개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VLP는 Very Low Power 디바이스 타입은 실제 모바일 단말기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SP예요. LPI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단말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용 AP. SP는 왜 SP를 정의했냐? 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6GHz는 기존에 무선랜을 쓰고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던 거라, 다른 서비스의 5개에서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GHz 대역을 다른 서비스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5개에서 6GHz 쓸 때에는 정부 승인 받은
실제 5기가 주파수 대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 시스템을 통해서 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오토메이트 프리퀀시 코디네이션이라는 AFC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5개에서 할 때는 AFC 솔루션을 통해서 AP가 컨트롤 받고 AFC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현재 그 5개에서 6GHz가 서비스하지 않는 대역, 다시 말해서 중첩되지 않는 대역을 자동으로 AP한테 전달해주고 AP가 해당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는 단순히 제조사의 솔루션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마치 우리나라 그 전파진흥원에서 직접 AP들의 채널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디바이스 타입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6GHz AP들은 이미 저희 제품도 나와 있고 다른 밴드도 마치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5개형 6GHz AP들은 저희 제품은 이미 있지만 실제 한국에서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요. 왜냐? 아직 우리나라에서 5개형 6GHz AP에 대해서 서비스를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AFC 솔루션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승인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바이스 타입을 말씀드렸죠. 디바이스 타입은 디바이스 타입별로 6GHz, 1200MHz 대역대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미지고요. 위에 있는 거는 북미 표준으로 해서 북미 표준에서는 유닛 5, 6, 7, 8까지의 모든 1200MHz 대역을 다 쓸 수 있는 반면에 EU 표준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6GHz 승인이 났지만 유닛 5 대역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0MHz는 미국 표준을 따르면 7개의 160MHz 채널을 쓸 수 있는 반면에 유럽 표준을 따르는 나라에서는 단순히 3개만 160MHz는 3개만 쓸 수 있는 대역폭만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API 타입, VLP 타입, 그리고 스탠다드 파워를 위한 APIN 오토매틱 프리퀀시 코디네이션 AFC와 연결되는 스탠다드 파워를 쓸 수 있는 채널들을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미국 표준을 따르면 대부분의 채널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닛 5 대역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GHz로 도입을 하면 AP들을 더 깔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고대역폭일수록 고주파일수일수록 무선 거리가 짧은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2.4기가는 멀리 가고 5기가는 짧게 가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자유공간상에서 신호 세기 감쇄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요 주황색은 2.4기가 헤르츠, 그리고 녹색은 5GHz, 보라색은 6GHz, 보라색 검은색은 6GHz 후반대역인데요. 기본적으로 8m의 수치를 보면 5GHz는 65dB인데 6GHz는 66dB, 67dB 마이너스니까 신호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신호가 약한 거예요. 근데 16m 가도 5기가에는 마이너스 72일 때 6GHz는 마이너스 72, 73dB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해서 굳이 6기가를 쓴다고 해서 5기가보다 서비스 가는 거리가 더 극렬하게 짧지는 않다. 그냥 조금 짧다 정도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기존에 AP를 쓰고 계시는 고객이다라고 하면 기존 AP 설계를 할 때 컨셉이 우리는 ERP 수치가 유효 수신 가능 범위가 20dB 이하로 설정됐다라고 하면은 AP를 조금 이제 촘촘하게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0dB 이상으로 설계했다라고 하면 AP를 좀 넓게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했던 것들이 20dB 이하의 컨셉으로 좀 약간 좀 촘촘하게 돼 있는 무선 설계다라고 하시면 그냥 AP를 5GHz AP를 6GHz AP면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좀 넓게 좀 우리 돈이 없어서 조금만 깔았어요 하시는 고객은 6GHz 서비스를 위해서는 약간 더 AP를 추가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6GHz에서는 보안의 부분이 좀 틀려진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5GHz까지만 해도 WPA2가 기술이 기본적으로 적용됐고요. 이제 6GHz에서는 WPA3 기술이 기본 적용됩니다. 그래서 5GHz에서도 WPA3를 쓸 수 있지만 이건 옵셔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안을 강해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WPA3로 쓰시면 되는데, 근데 6GHz에서는 WPA3가 필수 요소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6기가 쓰려면. 그래서 기존에 5기가 WPA2에서 하던 오픈 암호화 방식이라든지 WPA2 PSK, WPA2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6GHz에서는 OW 인핸스드 오픈과 WPA 퍼스널 SAE죠. 그리고 WPA3 엔터프라이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보통 PMF, MPF라고 하는데 프로텍트 매니지먼트 프레임이 기능이 디폴트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컨트롤러와 AP가 서로 관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인증된 사용자끼리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보안이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돼야 할 사항은 AP만 6GHz로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도 바꿔야 되고 POE도 바꿔야 되고 케이블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6GHz는 고용량 무선랜 서비스를 고대역폭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무선 자체에서만 이제 10 Gbps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AP에서도 보통의 6GHz 지원 AP는 2.5GHz 인터페이스 혹은 5GHz 인터페이스를 이중해서 듀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위치도 단순히 템팩션 스위치가 아닌 2.5G나 5G를 UTP 상에서 지원하는 멀티레이어, 멀티기가빗 스위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POE도 기존에 6GHz를 서비스하지 않던 기존 와이파이 6 AP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W 정도의 POE면 충분히 돌아갔었는데 이제 6GHz를 제공하는 AP들은 기본이 클래스 6, POE 클래스 6, UPOE 그래서 기본적으로 60W의 POE 전원 용량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POE 스위치도 60W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POE 스위치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블도 와이파이 6E를 제공하는 6기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G나 5GHz의 유선 대역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UTP에서 2.5G나 5기가 이상이 지원돼야 되는데 기존의 유선 케이블, UTP 케이블에서는 카테고리 5E에서는
2.5G 60W까지는 지원합니다. 하지만 5GHz, 10GHz를 지원하려면 카테고리 6 이상을 케이블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GHz 도입할 때는 단순히 AP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스위치의 PoE 용량, 그리고 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카테고리 5인지 카테고리 6인지를 고려해서 AP를 도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GHz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6GHz는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지 않던 대역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시면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6GHz를 쓰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스위치, PoE 용량, 케이블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다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하셔서 6GHz를 고객분들한테 잘 도입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 말씀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PR과의 정수현이었습니다.